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4팀 유혜원입니다. 기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겠습니다. 비활성화 성과 개선 전문, 기사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퍼널 구축에 자신 있습니다. 동반 성장하실 분 찾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실 분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스포츠웨어 성과 개선 사례는 당연히 다양한 업종 광고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스포츠웨어 광고주분들이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빅 광고주분들이 많으세요. 브랜딩이 좀 되어 있고 또 이미 메타에서 혹은 네이버 혹은 그 외에 다양한 매체들에서 자리를 잡고 좀 큰 광고비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혹은 그 매체에 새로 광고를 시작하시는 그런 광고주분들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광고주분들이 진행하실 때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지 가이드도 드리고 제가 그런 업체를 담당했을 때 어떻게 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사례를 가져와 봤고요. 우선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이관 전과 이관 후에 계정 데이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대시보드를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 단위로 광고를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전 일정에 따라서 광고를 좀 끊어서 진행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전 담당자분이랑 하실 때는 3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진행을 하셨었고 저랑 담당을 했을 때는 5월 마지막 주쯤 어떠한 기획전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번 주까지 광고를 진행하셨어서 그렇게 캡처를 해왔고 지금은 이번 주는 또 쉬시고 7월 한 둘째 주쯤부터 다시 또 기획전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렇게 우선 광고를 운영한 달 기준으로 제가 날짜를 한 달 이렇게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관전 데이터를 먼저 보시면 여기 캠페인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명이나 이런 상품 기획전 명 같은 걸 특정할 수가 있어서 잘랐고요. 결과 값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는 판매 캠페인인 것을 예상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인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담당자분께서 진행하셨을 때는 판매 캠페인인데도 불구하고 로아스가 124%, 114% 정도였고 낮은 경우에는 이제 CPA가 23만 원 가까이 뛰었었던 그런 캠페인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매 전환이나 장바구니 데이터보다는 유입 데이터를 좀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CPC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고 이제 CTR도 4%대면 그래도 스포츠웨어에서는 평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저희가 좀 준비하는 기간이나 협의하는 기간을 좀 거쳤었고요. 5월 마지막 주쯤부터 이제 광고를 진행하자 하고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한 이후에 진행했을 때 이전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인 CPA는 좀 많이 판매 캠페인에서 떨어진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기획전이라서 객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구매 건수는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아스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구매 건수는 2배 이상 그래도 증가를 했고 CPC도 많이 낮아졌고요.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랜딩페이지 혹은 링크 클릭당 비용인 CPC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CTR도 많이 개선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에서 태운 비용도 훨씬 많이 줄었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구매 전환이 돼야 이커머스 업종 광고주분들께서 계속해서 광고를 진행하실 이유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사물 유입이 많아야 구매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트래픽 캠페인에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하고 싶어 하셨는데 메타에서는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에서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인플루언서의 협찬 영상이나 이런 걸 끌어와서 쓰지 않는 이상 진짜 구매 전환을 트래픽 캠페인에서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서 판매 캠페인에 예산을 좀 투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CPC가 높더라도 구매 전환이 잘 발생할 거다,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판매 캠페인에 예산을 좀 많이 투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이관 전에 비해서는 트래픽 캠페인에서 구매 전환이 조금은 더 발생했던 케이스고요. 그래도 해당 계정을 컨설팅하게 됐을 때 미팅 당시에 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을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좀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매달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서 개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PPT나 PDF 파일 같은 걸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브랜드 자체는 되게 규모가 큰데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디자인도 직접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인력 부족인 상태에서 좀 소재 제작이 아무래도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저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성과가 떨어진 소재를 교체를 못 해주고 한 달 내내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저는 충분히 로아스 30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0% 후반대밖에 못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재 제작을 해주신 디자인들을 보면 똑같은 디자인이고 촬영 컷만 바뀌어요. 밑에 문구만 달라지고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이나 USP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디자인이나 포맷이 성과가 별로면 비슷하게 만든 소재들이 다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재 A/B 테스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종업계, 제가 스포츠웨어 업종이나 패션 업종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종업계 고성과 소재 레퍼런스를 좀 전달을 드리면서 같이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하고 단일 이미지만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플러스 이제 카탈로그 슬라이드형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카탈로그 슬라이드형은 소재 제작은 아니니까 그 부분 빼더라도 뭐 영상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촬영 그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OOTD 이미지에 거기서 착용하고 있는 상품의 누키 컷을 이렇게 위아래 합성해서 넣은 게 되게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인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도 기존에 굉장히 좁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브랜드 내부에서 그냥 우리 브랜드는 2030 여성만 입는 옷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 담당자분께 2030 여성한테만 노출을 시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메타에서 한정적으로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으로 했을 때 성과가 잘 나와요.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풀어놓고 해야 잘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스스로 뛰어놀면서 생각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더 장래 희망을 잘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논 타겟, 관심사 타겟, 구매 행동 타겟,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D 타겟,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조합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논 타겟은 제가 뭐 오디언스나 데모 타겟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도 뭐 연령, 성별, 지역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045 남녀 할인점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까지 이렇게 데모와 구매 행동을 조합해서 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플러스 페이지 뷰 180일 이렇게 타겟팅 한다든지, 거기 플러스 D 타겟으로 최근 30일 동안 구매했던 사람을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타겟 조합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서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고효율 타겟의 그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테스트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계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성과 지면 필터링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논 타겟 플러스 구맹동 타겟으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브랜드 내부에서 예측했던 2030 여성 타겟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CPA가 가장 낮고 로아스가 가장 높았던 타겟은 35세에서 54세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35세에서 54세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타겟을 풀어보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잠재 고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타겟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35세에서 54세 여성 그리고 남성분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양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만 활동을 할까요? 아니죠. 페이스북에서도 당연히 활동을 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브랜드 내부에서는 우린 당연히 2030 여성들이 주요 타겟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만 노출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구자만 잡고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CPA도 같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풀어놓고 진행을 해보시는 거 어떠냐라고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다 풀어보고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탐색 탭 그리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이런 지면에서도 물론 노출량은 굉장히 적고 소진도 적었지만 구매 전환 성과나 CPA가 굉장히 낮은 일부 구매 전환 성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또 보고서의 데이터 기반으로 저성과 지면은 스크럽하고 고성과 지면은 계속해서 발굴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5번째로는 카탈로그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도물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고도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 아직 그 브랜드 내부에서 계정을 오픈을 안 해주셔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동으로 연동된 상품이 한 2,000개 정도 있고 연동이 안 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 세팅을 할 때마다 수동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브랜드 내부에서도 상품 이미지 전달이나 뭐 랜딩 페이지나 뭐 설명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 또 저는 그걸 전달을 받으면 수동으로 또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런 리소스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상관없어도 이제 브랜드 인하우스 분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을 쏟다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뭐 소재 제작이라든지 뭐 디자인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카탈로그가 정상화돼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컬렉션에서 뭐 상품을 지정하던지 아니면 자동으로 노출하던지 그걸 떠나서 카탈로그가 연동해서 소재를 노출할 때 혹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소재 활용할 때도 저희가 카탈로그를 분명히 연동해서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일반 단일 이미지 소재 같은 거를 쓸 때도 저희가 카탈로그 제품 추가해가지고 밑에 노출을 시키잖아요. 슬라이드 형식으로. 거기서도 구매 전환이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도 꼭 카탈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소스들부터 줄여야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카탈로그 연동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이제 운영하실 때 리소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꼭 해결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스타 숍스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마케터분과 상의하셔서 해결을 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제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외에 브랜드마다 또 상황이 다 달라요. 해당 브랜드는 또 이러한 부분이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게 다 다른데 저는 이런 다양한 피드백들을 매달 드려요. 그래서 뭐 주간 보고서 혹은 월간 보고서, 콜 피드백, 전화로도 피드백 드리고 대면 미팅도 가고 인사이트 도출 보고서도 드리고 브랜드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컨설팅 전문 마케터로 다양한 업체들을 담당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을 성과 개선 혹은 성공시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혼자서 좀 운영하시면서 답답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제 직통번호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궁금하신 업종 성과 개선 사례가 영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교육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